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애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나온 애플의 AP가 인상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 애플의 AP가 기대보다 못하다는 말이 나온 것은 지난해인 2021년 가을 무렵이었는데요. 이때가 바로 아이폰 13 발표 당시였습니다. 그 5나노 공정으로 만드는 모바일 AP인 그 A15 바이오닉을 공개했는데 그 A15 바이오닉 성능이 이전 모바일 AP보다 인상적이지 않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특히 모바일 AP에서 CPU 성능이 이전 신작 대비해서 성능 변화가 거의 없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후 얼마 뒤 IT 분석 매체인 세미 애널리시스에서 눈에 띄는 기사가 났었는데요. 애플 AP가 예상을 밑도는 이유로 애플의 핵심 엔지니어의 대거 이직에 근거한 것이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능력 있는 CPU 엔지니어의 이직 때문에 A15 바이오닉에서 완전히 새로운 CPU 코어를 사용하는 대신 작년보다 변형된 코어를 사용하는 수준에서 제품이 나왔고, 그 당시 기준으로 내년은 돼야, 그러니까 올해죠. 2022년은 돼야 제대로 된 모바일 AP가 나올 것이란 그 판단을 내놨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올가을 나온 애플 AP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전과 가장 큰 다른 특징은 바로 애플이 기본 모델과 프로 모델의 급을 확실히 나눴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모델에는 아이폰 13과 똑같은 5나노 칩인 A15 바이오닉이 14 프로엔 TSMC의 4나노에 가까운 5나노 업그레이드 공정인 M4 노드에서 만든 A16 바이오닉 칩을 각각 탑재했습니다. 그 애플은 A16 바이오닉 칩이 애플 최초의 그 4나노 칩이고, 스냅드래곤 등 동급 경쟁 제품보다 최대 40% 빠르고 전력 소비는 3분의 1 수준이라고 광고했지만 A15와 비교하면 크게 나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칩 성능 업그레이드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크게 안 보였다는 뜻입니다. 정작 칩 성능보다는 올해 제품의 경우 가격만 크게 올랐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닉게이는 그 애플이 A16 그 바이오닉 제작을 위해서 TSMC에 쓴 돈이 A15 칩에 들어간 비용의 근 2배 이상에 이른다고 짚었습니다. 더 정확히는 애플이 지난해 아이폰 13 프로세서 A15 칩에 지불한 금액의 2.4배에 달하는 금액을 이번 아이폰 14 프로에 들어간 A16 칩에 투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애플은 M4 노드를 4나노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 5나노 노드의 가장 업그레이드된 노드로 보시면 됩니다. 5나노라고 해도 무방한 노드죠. 정확히 얘기하면 4나노와 흡사한 5나노입니다. 그러니까 4나노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오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기본 5나노로 만든 칩이 A15 칩이고 가장 업그레이드된 5나노 공정으로 만든 칩이 A16인데 가격이 2.4배나 된다는 얘기입니다. TSMC로서는 남는 장사이지만 애플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애플 입장에서는 원가 증가를 판매비로 다 반영하기 어려워서 마진 감소가 불가피한 탓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A16 칩과 A15 칩의 성능 비교를 해보면 멀티코어 점수에서 A16 칩이 15에서 17%가량 빨라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 성능 차이가 2배 이상 가격을 더 줘야 할 정도인지는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드는 게 사실이죠. 일전에 그 팹리스 입장에서 보면 이 값비싼 노드를 적용하는 데 따른 편익이 갈수록 줄고 있음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세 공정이 최첨단까지 밀고 들어가면서 칩의 세대당 개선 속도가 갈수록 더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한 세대당 성능 향상폭이 10% 안팎인 경우가 비일비재해졌습니다. 특히 이런 일이 최고 AP라는 그 애플에서 벌어지고 있어서 더 주목받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원래 주제인 애플 엔지니어 이탈 문제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애플 AP에서 눈에 띄는 업그레이드가 안 보이자 또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최근 그 인포메이션이라는 매체에서는 애플의 SoC가 그간 독보적인 성능으로 스마트폰 시장을 지속적으로 선도해 왔지만 매년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인포메이션 역시도 애플이라는 거대 기술 기업의 두뇌 유출을 이런 AP 기술 수준 격차가 축소되는 가장 큰 이유로 거론했는데요. 유능한 엔지니어가 떠나면서 애플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A16 바이오닉의 경우는 레이 트레이싱을 지원하지만 전력 소모가 너무 커서 아이폰 14 프로와 14 프로 맥스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이제는 그 누비아를 품은 퀄컴과
급성장하고 있는 대만의 미디어텍과 같은 기업이 애플보다 더 나은 AP를 내놓는 일이 가능한 일이 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특히 2023년이 그 첫 해가 될 수도 있다고 봤는데요. 애플이 이전보다 못한 AP를 내놓으면서 이전보다 삼성과 퀄컴을 겨냥한 발언을 많이 내놓고 있는 것도 눈길이 갑니다. 하지만 최고 AP 업체 애플 입장에서는 최고의 경쟁자는 현재로서는 스냅드래곤도 엑시노스도 그리고 디멘시티도 아닙니다. 1등에게 최고 경쟁자는 바로 그 자신이죠. 자신의 전작 AP가 최고 경쟁 제품인데 이것보다는 타사 제품을 자꾸 언급하는 게 바로 이번에 나오는 신제품에 대한 자신감 부족 때문이 아닌가 하는 평가도 하게 됩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는 아이폰에 3나노 칩이 적용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무참히 깨졌습니다. 애플뿐만 아니라 파운드리 TSMC로까지 불통이 튀어서 3나노 양산이 진짜 언제쯤 되는 것이냐는 의구심이 일 정도가 됐습니다. 사실 그 지난해는 처음이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올해까지 2년 연속 그 AP의 발전이 지지부진하다는 점에서 혁신의 대명사 애플 팬 입장에서는 찝찝한 구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다행인 것은 엑시노스가 AMD와의 GPU 협업에 따른 첫 결과물인 엑시노스 2200이 죽을 쓰면서 결과가 안 좋았죠. 애플로서는 시간을 버는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퀄컴은 누비아를 인수해서 바짝 애플을 추격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실제 그 누비아의 그 협업으로 퀄컴이 얼마나 뛰어난 스냅드래곤 AP와 CPU를 보여줄 수 있을지 시장에 관심이 뜨거운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ARM이 최근 퀄컴에 소송을 제기해서 퀄컴 안팎으로 어수선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애플도 바짝 긴장하면서 경쟁사인 퀄컴의 도약을 예의주시할 것으로 봅니다. 그 애플 안에서 사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 그 1등 기업 애플에게도 그리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설계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스마트폰 가격 문제 때문에 AP 성능 향상 폭의 수위를 의도적으로 조절하고 있다는 관측도 있긴 있습니다. 가격이 크게 뛰는 것을 방치하지 않기 위해서 애플이 트랜지스터 수의 증가를 늦추는 방식으로 비용 확장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지금 중국에서도 이 바이러스 사태가 다시 번지면서 애플의 제조 시스템에도 문제가 지금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플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악재가 적지 않은 상황이죠. 이 경쟁이 치열한 IT 세계에서 정체는 곧 퇴보로 이어집니다. 1등이라고 안주하다가는 지금의 인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인텔도 슬금슬금 계속 밀리더니 어느덧 TSMC와 삼성의 기술 주도권을 완전히 내준 상황이 돼버렸죠. 지지부진한 애플의 AP를 보면서 애플도 이제 긴장해야 할 시간을 맞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